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강준희 기자입니다. 드디어 오늘 시승행사에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총 10개의 시승차가 있는데 저희가 또 듀얼모터 시승차를 받았습니다. 최고 출력이 408마력이고요. 굉장히 고성능 모델이죠. 우선 지금 시트 앉았는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이게 옵션인가? 이게 안전벨트가 노란색이라서 되게 예쁘네요. 별도의 시동 버튼이 없다고 합니다. 운전석 엉덩이 위치에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운전자가 문을 열고 시트에 앉으면은 그냥 기어 레버만 드라이브에 놓고 출발하면은 바로 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깜빡이 소리도 특이한데? 이게 지금 좁은 골목길을 가니까 이 거대한 스크린으로 해상도가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 보통 수입차들 타면은 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해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하이브리드 차도 그렇고 저속에서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될 때 이제 밖에서도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소리를 나게끔 이렇게 설계가 들어가는데요. 도요타 같은 경우는 조금 귀신 소리 같이 좀 무서운 소리가 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약간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우주선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 폴스타는 이 소리 자체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설계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차 의자 시트가 전부 다 내장재도 포함해서 다 친환경 소재라고 하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니까 지금 이 무릎 받침대도 길이를 앞뒤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 사이드 볼스터도 확실히 두툼하네요. 네, 여러분 저희가 차를 받아서 1차 경유지까지 거리는 한 21km 정도 되는데요. 아직 아침 출근길 정체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지금 듀얼모터 모델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롱레인지 듀얼모터 같은 경우는 싱글모터랑 배터리 용량은 동일합니다. LG에서 납품받은 78kWh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같은 경우는 싱글 모터가 417km고요. 듀얼 모터 20인치 휠 기준으로 336km입니다. 듀얼 모터는 전기 모터가 2개가 들어가고 최고 출력이 408마력에 달하기 때문에 성능 때문에 조금 타협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잔량은 한 72% 정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행 가는 거리는 280km가 뜨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은 현대 아이오닉 5 롱레인지 4륜구동 모델이나 제네시스 GV60 4륜구동 모델, 이 차들하고 비교해서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거의 뭐 대동소이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지금 재밌는 게 계기판 자체가 디지털 모니터인데요. 굉장히 구성이 심플합니다. 몇 가지 띄우는 정보들이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정보가 막대 그래프가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블럭이 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배터리 온도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계절에 비해서 효율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습니다. 일부러 안전 마진을 두는 거예요. 그 마진을 둔 배터리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도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280km 정도 뜨는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도 전기차 특히 겨울철에 히터 온도가 따뜻한 바람이 빨리 안 나오고 이게 문제가 되는 전기차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제가 출발한 지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따뜻한 바람 충분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에 히트 펌프가 적용되지 않은 모델도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사양 같은 경우는 5,490만원짜리 가장 기본 트림부터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히트 펌프가 들어가게 되면은 겨울철에 배터리 효율도 조금 더 높게 이제 확보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주행을 하면서 이 차가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요. 아이오닉 5나 제네시스 GV60을 탔을 때 그 차들이 승차감 굉장히 좋았거든요. 특히 GV60 같은 경우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폴스타2의 승차감, 퍼포먼스를 강조한 듀얼 모터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은 굉장히 포근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60 폴스타 과거에 나왔을 때 그 차를 탔을 때 승차감 굉장히 단단한 편이었거든요. 폴스타2도 굉장히 딱딱하고 전형적인 유럽형 고성능 차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과 많이 어긋나네요. 이 세팅이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포근한 편이고 이 스티어링 휠의 담력도 엄청나게 묵직한 편도 아니고요. 적당한 담력으로 아주 다루기 좋은 그런 세팅으로 나왔네요.
지금 저희 뒤에도 신동빈 기자가 타고 있는데 승차감 좋다고 합니다. 네, 공간적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뒷좌석 특히 머리 공간이 조금 성인 남성이 타시기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도 조금 서 있는 편이고, 승차감은 참 괜찮은데 어떤 공간의 넉넉함적인 측면에서는 이 뒷좌석의 공간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권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음 성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20인치 휠을 쓰고 있고, 우선 이 차의 실루엣 자체가 거의 뭐 세단에 가깝습니다. 지금 키만 살짝 높인 그런 세단, 약간 좀 독특한 비율이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풍절음은 크게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 전기차들, 특히 전기 SUV 형태로 많이 디자인이 되고 있잖아요. 세단하고 비교해서 공기 저항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용도로에서 조금 속도를 높이게 되면은 풍절음이 앞유리로 좀 들어오는 편인데, 이 차는 그래도 세단에 가까운 실루엣을 가지다 보니까 고속으로 달렸을 때 풍절음이 조금 적게 들어온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차 지금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은 프레임리스 미러라고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은 거울을 감싸고 있는 프레임이 굉장히 두껍게 있죠. 근데 이 차는 그 프레임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사이드 미러하고 비교해서 부피가 30% 정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하고요. 바로 얻게 된 효과가 바로 공기역학 성능입니다. 이 자동차 풍동 시험을 하게 되면은 이 A필러와 사이드 미러 사이에서 공기 와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내에서 이 소음도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 특히 공기 저항 측면에서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중고속으로 주행할 때 이 차는 쾌적하다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엔진이 없는 차니까 엔진 소음 없고 풍절음 없다 보니까 바닥 소음이 좀 상대적으로 부각이 많이 되네요. 에 들어간 타이어가 어떤 구름 저항을 줄여주는 그런 전기차 전용 친환경 타이어도 아니고, 굉장히 그립력이 좀 끈끈하게 나오는 타이어가 들어갔거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차의 장단점을 세 가지씩 나눠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스타2의 장점, 첫 번째는 승차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지금 시승 코스가 정체 구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도로의 포장 상태도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곳을 다닌 것 같은데, 근데 실내에서 특히 앞좌석객이 느끼는 어떤 승차감, 그런 포근한 느낌이 이 차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고성능 차긴 하지만 승차감이 마냥 단단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타고 있는 듀얼모터 사양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앞바퀴에 보시면은 4피스톤 브렘보 브레이크를 보실 수가 있죠. 겉에서는 안 드러나는데 서스펜션 명가 올린즈 서스펜션이 들어갔습니다. 과거에 이 볼보 자동차의 고성능 디비전이었던 폴스타가 그때 당시에도 이 올린즈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또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었죠. 굉장히 부들부들한 승차감을 만들면서 또 달리고 싶을 때는 이 운전자의 의도를 정확히 캐치해주는 돈값 하는 서스펜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과거의 볼보 포스타 고성능 모델하고 비교해서도 일상에서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부들부들하게 기분 좋게 세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점 두 번째는 가속 성능입니다. 폴스타2는 싱글 모터와 듀얼 모터 두 가지 사양으로 나누고요. 싱글 모터는 231마력, 듀얼 모터는 408마력을 발휘합니다. 보통 제로백이라고 하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싱글 모터는 7.4초, 듀얼 모터는 4.7초입니다. 오늘 교통량이 많아서 저희가 리뷰에서 가속 성능을 좀 시원하게 못 보여드리는 점은 조금 아쉬운데, 잠깐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그래도 와, 단순히 이제 빠르기도 빠른데 이 가속 페달의 응답 성능이 굉장히 민첩하네요. 자, GV60도 4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발휘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 차는 아무래도 조금 더 부드럽고 고급스럽고 이런 세팅이 치중한 나머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반응이 아주 순식간에 나온다기보다는 조금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속도를 붙이는 그런 느낌이 났었는데요. 반면에 기아 EV6 같은 경우는 그보다 운전 재미를 더 강조한 세팅이었는데, 지금 폴스타2는 굉장히 좀 재미에 치중한 그런 세팅인 것 같아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지체 없이 바로 그냥 속도를 연결하는 그런 느낌이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차체 밑바닥에 거대하고 무거운 배터리 팩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400마력 이상대 내연기관차를 몰게 되면 앞머리가 이렇게 살짝 들리면서 쭉 속도를 붙이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폴스타2는 거의 수평을 유지한 채 속도만 아주 맹렬하게 붙여나가는 그런 느낌이 운전자한테 굉장히 묘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섬뜩한 정적 속에서 이 살벌한 가속을 해치우는 느낌이 참 묘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폴스타2의 장점 세 번째는 가성비입니다. 지금 기자들이 예상한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기본 가격이 5,490만 원이고요. 듀얼 모터는 5,79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의 옵션 팩들이 있는데 지금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 비교해 보면은 기본 가격은 한국이 가장 저렴하고 사양은 거의 다 똑같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이 옵션 팩들을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옵션은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더 한국이 이 5,490만 원짜리에 더 많이 넣은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히트펌프 같은 경우가 일부 국가에서는 기본 모델에서 옵션으로 빠진 경우가 있는데 지금 폴스타2 같은 경우는 5,490만 원짜리에도 기본으로 들어갔다는 거.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프리미엄 전기차 뿐만이 아니라 아이오닉 5나 이런 대중 브랜드 전기차하고 비교를 해봐도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증기간도 상당히 넉넉한 편이고요. 파워트레인 배터리 보증기간은 또 8년 16만 킬로미터에 달하고 여러모로 이 한국 시장에서 많이 팔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돋보이는 가격 책정인 것 같아서 호감이 많이 가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 부족한 뒷좌석 공간입니다. 자, 이 차는 일단 재원상 크기가 차체 길이가 4.6m고요. 차체 너비도 1.8m를 넘는데 일단 사이즈만 보면은 D사이즈 중형급 크기입니다. 가장 이제 경쟁 상대로 거론이 되는 게 테슬라 모델 3일 것 같은데 이 외관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실내 공간은 이 디자인에 조금 제약 없이 멋진 디자인에 치중한 나머지 어떤 실용적인 설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놓쳤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도 뒷좌석에 신동빈 기자가 타고 있는데 그냥 평범한 남자 성인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머리 공간 조금 부족한 편이고요. 다리 공간도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등받이 각도도 이렇게 서 있어서 좀 포근한 감각은 없고 저희가 지금 1시간 넘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안락하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솔직히 앞좌석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뒷좌석에 사람을 조금 많이 태울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그렇게 권해드리기는 어려운 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 용량이 405리터고요. 뒷좌석 2열을 폴딩하면 1095리터. 보닛 속 트렁크 공간은 45리터. 수치적으로 봐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단점 두 번째는 기능은 많고 보기엔 예쁜데 조작은 조금 수고스러운 이 디스플레이입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해상도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특히 이 전기차 전용 여러 가지 기능들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음성인식 조작 기능 역시도 굉장히 편안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차는 아날로그 버튼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조작이 조금 수고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주행을 하다가 자동차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뭐 스티어링 휠 느낌도 가볍게 이런 거 이제 세팅을 할 수 있잖아요. 다시 이제 목적지까지 길 안내를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원상태로 돌아가지는 않고요. 다시 내비게이션 맵 버튼을 눌러줘야 하는데 바로 내비게이션으로 직행하는 버튼이 없습니다. 이 위쪽에 요 바둑판식 아이콘을 한번 누른 다음에 여기에 왼쪽 상단에 보면 T맵 오토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이래야 다시 내비게이션 화면이 뜨는데 지금 2개에서 3가지 이제 단계들이 필요하잖아요. 요게 이제 주행 중에는 조금 조작이 수고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괜찮은 면도 있는데 자, 뭐 볼보 같은 경우는 이 공조 장치가 물론 터치인 거는 동일한데 온도 조절 버튼이 이 공조 장치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고 왼쪽에서 온도 조절 이렇게 그래프로 또 조작을 하고 수고스러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폴스타 같은 경우는 온도 부분을 가운데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단점 세 번째는
바닥 소음입니다. 저희가 지금 앞서 주행하면서 이 차 풍절음 정말 조용하고 방음 설계 정말 훌륭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엔진 소음도 없고 풍절음도 굉장히 잘 틀어막은 나머지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상대적으로 조금 도드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20인치 휠보다는 그냥 19인치 기본 휠을 사시는 게 아무래도 승차감 측면에서도 조금 더 나은 면이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 20인치 타이어는 편평비도 낮고 또 광폭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타이어를 통해서 올라오는 소음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20인치 휠은 조금 과하다는 측면이 있는데 19인치 휠은 뭔가 딱 밸런스가 맞아 보이거든요. 저라면은 19인치 휠을 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폴스타2 짧은 시간이었지만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폴스타2를 또 저희 매체에서 또 긴 시간 빌려서 또 제네시스 GV60이라든지 테슬라 모델 Y 이런 모델하고 좀 비교를, 어떤 차를 고르시는 게 맞는지 이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